2년이 닿은 여러분, 12월의 모든 에너지는 가장 밀도가 높은 에너지의 관문이자 한 해 동안 축적된 우주 에너지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는 더 깊은 정화와 간헐적인 각성을 가져다주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높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당신의 2026년에 많은 행운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파수가 아직 같은 에너지층에 도달하지 못해 이 영상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술고인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길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12시 12분을 자주 보시지는 않나요? 수비학에서 12는 한 주기의 끝을 나타내며 동시에 영적인 성숙과 의식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우주 에너지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해 돕고 있으며 영혼의 설계도에 맞는 삶의 궤도로 진입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변화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거나 새로운 경험을 열고 싶어질 수도 있고 더 높은 자아와 우주로부터 인도받아 새로운 영감과 창의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명상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가슴을 열어 이 강력하고 높은 주파수의 우주 에너지 파동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활용하여 당신은 영혼의 탈바꿈과 승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쏟아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통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느낀다면 수영을 하거나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물이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등 물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과 함께하는 명상은 감정을 해소하고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며 치유 효과와 함께 더 많은 창의성을 열어주어 우주의 인도를 쉽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행운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자신의 에너지장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새해가 시작될 때 묵은 해의 피로와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과 업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본래 당신의 것이었을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바로 자신을 조절하고 낡은 에너지를 정화하여 새해의 고주파 에너지를 환영할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열어두십시오. 이 우주 에너지의 파동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혼의 진동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더 공간을 주며 자신의 영혼과 더 많이 대화하여 고주파 에너지가 몸 안에 흐르게 함으로써 새해에는 진정으로 고주파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연말에 자기장을 양성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왜 특별히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1년 내내 축적한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당신은 온갖 바쁨과 압박을 겪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특히 연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생활의 자잘한 일들,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력과 감정을 많이 소모시켜 자기장을 점차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 압박감이 끊임없이 쌓이고 감정은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자기장이 균형을 잃으면 감정 반응 또한 불안정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쉽게 조급해지고 침착함을 잃고 일을 처리하며 심지어 때로는
가족과 불필요한 충돌을 빚기도 합니다. 감정의 불안정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에너지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말에 자기장이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새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고 자기장이 불안정할 때 당신은 보통 더 많은 부정적인 사건과 어려운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즉, 연말에 우리가 자신의 에너지장을 수정하고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새해에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과 일들을 계속 마주하며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장은 감정과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경력 발전, 재물운, 건강 등 삶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연말에 자기장을 잘 돌보고 조절할 수 있다면 새해가 시작될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주파수가 높은 자기장은 긍정적인 기회를 쉽게 끌어당기게 하여 업무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관계에서 이해와 도움을 얻게 해줍니다. 좋은 자기장은 새해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실행력을 높여 업무와 생활에서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자기장을 관리하는 것은 새해 계획의 기초이며 마치 앞으로 다가올 한 해의 성공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연말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혼란과 자기장은 새해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피로와 불안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에 자기장을 잘 조절했다면 새해가 시작될 때 의욕이 넘치고 목표가 더 명확해지며 기회를 잡고 도전에 맞서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좋은 자기장 상태는 새해의 운세가 번창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정력을 강화하여 당신이 늘 에너지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의사결정 능력과 실행력을 높여줍니다. 연말에 자기장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과 에너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에너지장을 조절하고 1년 동안 쌓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은 더 안정적이고 높은 주파수의 상태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기장이 안정되면 긍정적인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올 것입니다. 업무의 기회든 생활의 행운이든 혹은 감정의 순조로움이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풍부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도록 도와줍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자기장은 사실상 행운의 스위치인 셈입니다. 어느 겨울, 임청현은 한 농장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숭아와 배를 따는 것을 돕고 농장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가 떠날 때쯤에는 이미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과수원의 나무 대부분은 새잎이 돋아나 있었지만 두 그루의 나무는 새싹이 전혀 트지 않았고 심지어 겨울 동안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와 농장 주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분명 모든 나무는 같은 시기에 심어졌고 똑같은 보살핌을 받았으며 같은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무는 봄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임청현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들이 봄에 대한 기대와 마음가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누구나 인생에서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겨울에 시들어 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늘 봄의 마음가짐을 간직합니다. 인내하며 싹이 트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면의 기대와 마음가짐이 그들로 하여금 겨울을 이겨내고 무성한 잎과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준 것입니다. 이는 불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생은 보리를 번뇌로 삼고 보살은
번뇌를 보리로 삼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번뇌 속에서도 지혜를 찾아내어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 내면의 자기장이 실제로 당신 삶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할 때 사랑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빛을 발할 때 행운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코로트코프는 에너지 장에 대한 일련의 사진을 촬영하여 다양한 색상의 빛 구름을 통해 인간의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사랑, 기쁨,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반면 자주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고 극도로 부정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에너지장이 약하게 발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 하나하나, 긍정적인 감정 하나하나가 강력한 자기장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감정은 서서히 당신의 자기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사람의 운이 순탄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장이 너무 많은 불순물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서히 자신의 자기장을 다시 양성하고 마음가짐을 잘 조절하기 시작하면 운세는 자연스럽게 호전되기 시작하고 삶도 그에 따라 개선될 것입니다. 당신은 소인의 방해가 저절로 줄어들고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멀어지며 삶이 점차 번창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날로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마음가짐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며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장을 구축하십시오. 2년이 닿은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기장을 양성하여 행운과 긍정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 제가 6가지 제안을 정리해 두었으니 진지하게 실천하신다면 새해에는 당신의 삶과 일, 개인적 성장이 현재의 기초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마음을 닫고 덕을 쌓을 준비가 된 많은 주파수가 맞는 친구들과 함께 복을 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가짐을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일을 겪게 됩니다.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 사실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실패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는 우주의 알림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사색하는 법을 가르치고 실패는 다시 생각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며 문제 그 자체에도 잠재적인 기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에는 공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슷한 에너지끼리는 자동으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무엇을 원하든 먼저 그에 상응하는 주파수와 에너지를 발산하여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오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삶이 순조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내면은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실행력을 갖추십시오. 내면의 주파수가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일치할 때 비로소 당신에게 속한 기회와 행운을 진정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전환하고 내면을 조절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기회가 자신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끼지도 마십시오. 모든 역경, 모든 걸림돌, 모든 순조롭지 않은 일들은 당신에게 자신을 조절하라고
그리하여 자기장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맑고 강해지면 행운과 순조로움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삶이 점차 가볍고 순조로워지며 이전의 많은 번뇌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장 또한 매력을 발산하여 긍정적인 사람과 일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6조 해능 대사는 모든 복은 마음속의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마음속에서 찾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당신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정념, 즉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사념을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념이란 탐욕, 어리석음, 원망, 증오와 같은 저급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독소처럼 당신의 자기장과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바른 생각과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이 정말 재수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운이 안 좋아. 난 끝났어. 난 못해. 난 너무 가난해. 혹은 당신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무심코 내뱉는 듯한 그 불평들 말입니다. 사실 모든 말, 모든 생각은 당신의 인생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들은 서서히 쌓여 3년, 5년, 10년, 심지어 남은 인생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말은 줄이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곧 당신의 풍수이며 당신이 말하는 인생이 종종 당신의 진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인생이 본래 생각의 힘을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늘 믿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확신하면 그것은 당신 눈앞에 나타날 것이며 동시에 그에 걸맞은 능력과 재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가난해서는 안 되며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자원을 찾고 연결하고 정보를 종합할 것입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고 명확히 알고 느끼며 자신을 원하는 주파수에 맞추기만 하면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려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주의를 부정적인 사건에 고정시켜 당신을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마음가짐을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은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완전히 허용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음이 되며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음을 배우십시오. 만물은 본래 좋고 나쁨이 없으며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부정적인 사건에 머물게 할 뿐이며 당신의 주의가 머무는 곳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으며 당신의 주의가 있는 곳으로 해당 에너지가 흐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잘 안 풀리고 상사에게 비판을 받고 자잘한 일들까지 겹쳐 기분이 바닥이라고 칩시다. 자신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상사의 비판은 사실 당신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향상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불평과 부정적인 사건에서
자신의 성장으로 옮겨질 때 당신은 흥분과 동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은 연애에서 좌절을 겪고 남자친구가 배신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며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감사하며 놓아버리면 당신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여전히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자신을 뛰어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천사는 종종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하고 깨어나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은 사실 행복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다음은 고에너지 자기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끌어당긴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먼저 그 삶에 걸맞은 사람이 되십시오. 천지 만물, 해와 달, 산과 강, 꽃과 나무는 모두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인간으로서 당신의 생각, 사고, 믿음, 생활 환경,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 관계까지 모두 당신의 자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날로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위해 고에너지 자기장을 구축하고 스스로를 고에너지 개체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주 안에서 주파수가 같고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며 당신의 삶도 점차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정, 기, 신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매일 에너지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쉽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게 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사고 또한 명확해지고 맑아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도 더 순조로워질 것이며 동시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홀로 수행하며 스스로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에너지가 낮은 사람과 환경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고에너지 집단을 찾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간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보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뇌를 채우지 마십시오. 주의를 자신의 향상과 학습, 성장에 두십시오. 고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은 제때 치워야 합니다. 넘쳐나는 물건과 폐기물을 버리십시오.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십시오. 그래야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정돈되어야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고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곧 당신의 태도입니다. 원나라 희곡에서 오래전에 말했듯 옷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외모와 기질을 잘 가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타인도 당신을 더 존중하고 당신에게 좋은 기회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맑은 기질은 자신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에너지 사람과 사물을 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과 사물은 모두 에너지 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나 긍정적인 것들 가까이에 있으면 당신의 자기장도 서서히 높아집니다. 동시에 에너지가 낮거나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그들이 당신의 자기장을 교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장이나 행복을 방해한다면 설령 가족이라 해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풍부해야만 더 잘 살 수 있고 더 순조롭고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정신 상태를 재조정하십시오. 연말인 이 시기는 자신을 재정비하기에 특히 적합한데 공간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를 정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끊임없이 내려놓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불필요한 것들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머리카락을 단정히 자르거나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바꾸거나 새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서 자신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이 과정에서 이미 과거에 속한 사람들과 일부러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주파수가 같고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과의 연결과 교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귀인이나 스승, 혹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선물이나 축복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은 타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도 높여줍니다. 주파수가 같은 친구들과 절에서 봉사하거나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내면을 정화하고 감정 소모를 거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에는 어둠과 이름이 있으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이해하십시오. 과거의 득실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어제와 작별하며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본래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얻고 잃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득실의 마음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고 번뇌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당신이 너무 마음에 두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이익과 득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커지면 앞길도 자연스럽게 더 넓고 환해집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영혼을 울리는 책을 읽어 선량함과 아름다움의 숨결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 좋은 축복들을 안고 새로운 삶을 열면 매일매일이 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한 방울의 은혜는 샘물처럼 갚아야 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더 많은 보답과 도움을 받습니다.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사람과 일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타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은 자연스럽게 평온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서서히 축적되어 당신의 강력한 자기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비교, 질투, 탐욕을 버리십시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행복을 느끼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장을 파괴합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며 소심함과 열등감을 줄이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바라는 것들이 당신 곁으로 끌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선량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수록 당신의 에너지장은 강력해지고 삶도 더욱 순조로워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번영하게 하는 몇 가지 주문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고와 내재적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끝났다, 망했다, 너무 어렵다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삶을 침체 상태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모든 일이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롭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자주 하여 자신만의 긍정 에너지 주문을 형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괜찮아, 내가 극복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시련이 온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고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해줍니다. 실패를 교훈을 얻고 자신을 개선하며 더 강해지게 돕는 피드백으로 여기십시오. 문제를 도전에 직면하여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기회로 보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인생의 한가운데서 찬란한 불꽃처럼 살며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사고와 언어는 끊임없이 자신의 자기장을 강화하여 새해의 활력과 창의성이 넘치게 하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사실 비슷한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우주의 자연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와 에너지가 그와 같은 주파수의 사건과 기회를 당신에게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내면과 행동에서 상응하는 신호를 보내야만 우주가 그 기회와 사람, 경험을 당신에게 인도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람과 일을 삶에 끌어들이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생각, 행동은 모두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으며 그 에너지가 긍정적일수록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 또한 긍정적일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면 성공과 행복의 주파수로 살고 행동하여 당신의 온 존재가 그 에너지를 뿜어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올바를 때 당신은 같은 주파수의 사람 및 일들과 공명하기 시작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좋은 기회를 만나고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가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심지어 멀게만 느껴졌던 경험들도 점차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면적인 행운이 아니라 자기장의 깊은 조정을 통해 삶이 점차 순조로워지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믿음 및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자신이 행복과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을수록 당신의 내재적 주파수는 높아지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기회를 더 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옛말에 믿는 대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행동에서 당신은 목표와 일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 에너지를 강화해야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기장을 잘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싫어하는 사람이나 당신에게 늘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 곁에 억지로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높은 품격을 유지할수록 당신은 더 긍정적인 에너지 환경에 자신을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과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세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화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사람은 삶에서 늘 뜻밖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기장이 점차 진화하면 소인은 자연스럽게 차단됩니다. 골치 아픈 일들도 저절로 멀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긍정적인 순환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닿은 여러분, 먼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화답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란에 축복의 말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자신과 모든 사람이 순조롭고 모든 일이 날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선의가 우리 사이에 퍼져나가도록, 축복의 말들이 서로를 지지하도록,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 차도록.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과 아주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길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온갖 듣기 거북한 말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함께 가던 친구는 즉시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질 정도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거의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에게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네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네가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은 준 사람의 것이지. 철학자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네. 자네는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있네. 화내는 것 외에도 자네에게는 그것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네. 이 말은 매우 심오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변명하려 할수록, 대항하려 할수록, 심지어 상대방을 구원하고 싶어 할수록 사실은 모두 부정적인 에너지와의 줄다리기에 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줄다리기는 당신의 정력과 자기장만 소모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거절당한 선물처럼 왔던 길로 되돌아가 그것을 발산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얽히는 것은 사실 자신의 자기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니체는 당신이 심연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반격하기 위해 부정적인 면을 뚫어지게 쳐다볼수록 당신의 정력은 소모되고 상태는 끌려 내려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가시돋친 말과 비아냥으로 대응한다면 당신은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아 점차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윌 미스라는 뉴스 앵커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미가 급한 동료와 함께 저녁 뉴스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동료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그의 정력 대부분이 다툼에 소모되었고 업무 효율은 떨어졌으며 프로그램은 갈수록 나빠졌고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연말에 본래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을 받기는커녕 경고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 동료와 끊임없이 얽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도발에 대응하지 않으며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고 온화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차 그의 상태는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본래의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동료들의 존경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순조롭게 승진했습니다. 사회학에는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을 설명할 때 아주 형상적인 절임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채소를 한 독에 담가두면 오래 지나지 않아 서로의 냄새가 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신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가짐, 감정, 에너지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은 당신을 쉽게 짜증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자기장을 지니고 있어서 마치 뱀파이어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의지를 마모시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제때 물러나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당신의 정력을 소모하는 사람들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나 자신을 위해 나는 어떤 일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매일 밤 일어나 자신의 영혼의 정원에 가시를 심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거슬리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이 무한히 지속되어 비극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 도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아마 모두 들어보셨겠지만 분명 능력도 뛰어나고 삶이 순조로웠는데 감정 문제 때문에 결국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여배우 마사수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금마장 여우주 연상을 받으며 경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 치료를 위해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하기를 병을 얻게 된 큰 원인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슬퍼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슬퍼하며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짐처럼 짊어졌습니다. 심리학에는 지나친 공감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타인의 정신적 고통을 너무 많이 짊어져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만 알 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기 쉽습니다. 그들은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자기장이 끌려 내려갑니다. 생활과 정신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자유이자 그들 자신의 책임이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타인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타인의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도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한 심리학 석사가 소셜미디어에 대학 시절 이야기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연애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교수의 제안으로 몇몇 여성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상담 시간은 거의 매번 남편에 대한 불평 대회가 되었습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은 억눌린 분노와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마다 상대방의 감정은 오히려 더 격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많은 탄식을 들은 탓에 서서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타인의 감정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몇 년 후 그는 심리학자가 되었고 항상 이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내담자를 마주할 때 그는 늘 관찰자의 냉철한 상태를 유지하며 절대 자신의 감정이 휩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블랙홀과 같아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당신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킵니다. 설령 당신의 에너지가 아무리 높다 해도 서서히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모는 보통 타인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어깨에 얹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할 때 반드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상태와 경계를 교란하게 두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자기장을 보호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인 순환으로 이끌고 점차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관심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삼켜지게 해서는 안 되며 절대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에너지를 가장 소모하는 일은 피곤해 보이고 온종일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 곁에 오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오래 지나면 당신도 동화되어 서서히 자신의 정력과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들과 깊이 얽힐수록 당신은 내면의 소모 상태에 빠지기 쉽고 주의가 분산되어 많은 일에 집중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찬란한 인생을 열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쁜 관계를 끊어내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평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까? 일 좀 하고 나면 불평합니다. 연애에 실패하면 상대방이 실리적이라고 불평합니다. 평소에 지각하면 온갖 핑계로 불평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하늘을 탓하고 땅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을 만나면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들의 불평에 대꾸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도 갖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이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둘째,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우리는 항상 트집 잡기 좋아하는 유형을 만납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어디를 가든 가시를 세우고 누구를 보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비판적인 사람은 당신이 점차 자신감과 가치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열등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당신의 믿음을 꺾는 사람을 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을 에너지로 채워주는 긍정적인 친구들을 더 많이 접하십시오. 셋째, 무리하게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모두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논쟁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유형은 무슨 일이든 끼어들어 몇 마디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립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국내 드라마를 좋아하면 그들은 당신이 취향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미국 영화를 좋아하면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를 좋아하면 유행만 쫓는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작가 소진은 그런 사람들과 고집스럽게 논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좁은 세상에서는 그들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글자라도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넷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프랭클린은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한 바구니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종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썩은 사과와 같아서 서서히 당신을 잠식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그들을 자신의 삶에 등장하도록 허용할 때 사실상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정신과 삶을 파괴하도록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당신의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으며 삶은 자연스럽게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선한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